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유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유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제 일부 시료를 채취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갖고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그걸 비교해 보면은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말하자면 이제 뼈의 골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유병원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서 비교해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순천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좀 볼까요? 지금 검찰 또는 경찰 관계자가 와서 순천 장례식장에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아마 이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새벽 3시인데요. 워낙 사안인 만큼 저희 YTN 등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검찰 그리고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순천 장례식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시신을 빨리 확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시신을 이송해 가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가 와서 국가수로 이송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이 열렸네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병원으로 추정된다는 이 변사체를 이송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예. 만약에 지금 이송을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걸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일단 뭐 100%, 추정입니다만. 일단 100%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이 순천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을 서울에 있는 국가수 분원 아니면 원주에 있는 국가수 본원으로 이송을 해서 예. 지금까지 진행된 DNA 검사는 이 변사체의 시체에서 체류한 시료를 통한 DNA 분석이었습니다. 엉덩이뼈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유병원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유병원의 유병일의 형제와 일치한다. 이 같은 지금 검사 DNA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때문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시신을 이송을 해서 시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 DNA 분석과 부검을 요청한 상태고요. 이제 오늘 중으로 이송이 될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DNA 분석 작업에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시신의 일치 여부를 아는 데는 얼마나 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대략.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일, 2일 하루 이틀 정도보다는 최소한 한 3, 4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그렇죠. 주세요.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의 골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나타냈던 형태의 예,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취재 보고가 올라왔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시신을 이송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신이 국가수로 이송이 돼서 원주인지 서울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DNA 분석 결과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이송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후쯤에는 본격적인 이 DNA 분석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취재진들이 다 몰려있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순천 장례식장에 있는 유병원으로 추정된다는 시신을 변사체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곧 이송을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무엇과 일치했느냐라는 부분을 물론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이 더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만 유병원의 DNA와 변사체가 일치하는지 첫 번째, 아니면 유병원의 DNA는 사실 우리는 유병원을 잡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병원의 흔적, 유병원이 썼던 칫솔, 유병원이 썼던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 누구냐? 유병원의 형제, 유병일과 일치하거나 유병일의 형제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유병원일 가능성이 큰데, 분석이라는 건 A라는 시료와 B라는 시료를 분석하는 거죠. 뭐가 딱 나오면 이거를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시료와 B라는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누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확실히 유병일과 유병헌은 형제가 맞고 예.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유병일의 시료를 채취해 갖고 정확한 프린트를 받은 다음에 지금 있는 말할 시신의 그 가장 엉덩이 뼈라는 건 거기 사실은 안에 골수가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회계는 좀 부분이 있죠. 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고, 말하자면 DNA 같은 경우는 좀 손상되거나 아니면 변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제일 했으니까 넓적다리뼈 안쪽이라든가 그쪽을 이제 먼저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둘 사이의 형제 관계가 맞다면은 당연히 유병일의 형제 관계인 어떤 사람, 그럼 사실은 유병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유전자 분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다시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가장 시신의 훼손 상태는 크지만 알 수 있는 엉덩이 뼈 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찔러서 들어간 거군요. 이게 뭐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면 쓰던 칫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쪽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신은 엉덩이 뼈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유골을 발견해 그러면 사실은 넓적다리 뼈 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통 다른 손가락이나 이런 데는 부패가 되거나 아니면 사실 부패가 돼서 아니면 그 뼈가 이제 삭는다, 이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엉덩이 뼈 또는 대퇴골 이런 쪽입니다. 그 안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거기를 채취를 해갖고 하면 가장 정확한. 왜냐하면 DNA도 사실은 손상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파는 유병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구원파의 내용의 입장에 대해서 신뢰를 다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또 구원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래,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구원파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유병헌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파는 지금까지 여론전이나 선전전을 벌이려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크게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 시신의 훼손 상태가 5월 25일 이 여비서 신 씨가 송치제 별장에서 체포된 날과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 이 18일 동안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신이 훼손되기에는 너무 상태 훼손이 심하다. 이 때문에 유병헌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그러니까 6월 12일 날 발견됐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앞당겨도 네. 5월 25일 이후에부터 6월 12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네. 첫 번째 이유고요. 시간상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예.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신이 발견될 상황에서 예. 이 술병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소주병과 맥주병이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부분이 당시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이 수사팀 관계자들의 멘트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병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현장에서 겨울 점퍼를 입고 후드를 뒤집어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발견된 시신, 그리고 주변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널려져 있었다. 이 같은 점을 토대로 보면 유병헌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밝히고 있는 구원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봐도 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자기는 때문에. 교주로 예. 지금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소주 몇 병 마시고 예. 자살을 할 거라 너무 받아들이기 좀 힘든 믿고 부분도 싶지 있을 않겠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유병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뒤늦게 이제 검찰의 비판 요소가 됐던 게 수사 초기에는 부르면 나가겠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선택은 그래서 이미 신사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그럼 결국에는 검찰로서는 이제 그게 화살이 당한 됐지만 거였죠. 예.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병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수사팀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병헌의 선택은 장기 도주였고요. 그만큼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자존감이 높은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양 사건 당시에도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해석을 내린 게 유병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잠깐 나와서 너의 입장만 밝혀라 라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 바로 현장에서 구속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된 상태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요.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의 인물이었고, 그만큼 여러 주도 면밀한
입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라고 구원파 측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인 몇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망 원인입니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유병헌이라면이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병헌이라면 왜 죽었을까? 혼자 자살을 했을까? 소주병, 맥주병으로 봤으니까. 아니면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사고사를 당했는데 누군가 시신만 그쪽에다 버리고 아니면 그 상태로 사고사를 당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프로파일러께서는 일단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정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사 이후에 어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사를 당했는데 다른 어떤 강도라든가 절도에 의해서 물품을 뺏긴 다음에 그 시체는 유기된 형태, 이런 형태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살이 된 상태에서 여기 유기된 형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타살돼 갖고 그렇게 반듯한 형태로 보기는 그건 좀 힘든 부분이 보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형태 말하자면은 다른 데서 타살된 다음에 아니면 유기된 형태라든가 사고사한 상태에서 유기된 형태 이런 형태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그 근처에서 그 근처라는 거는 유병헌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송치소 휴게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정황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발견된 주변의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유병헌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5월 25일에 유병헌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은신처인 송치제 지금 별장에서 화면에 나온 이곳입니다. 네, 지금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차로 가더라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기다 메밀밭, 이 순천 전남 일대에는 메밀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흔한 메밀밭에서 매실밭, 이 흔한 매실밭에서 유병헌 씨 구원파의 교주가 이런 술병 사이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총력 추격전을 벌이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경찰로서도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현재 지금 이번 그 유병헌 관련 소식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천지검 그리고 순천 장례식장 등등을 현재 저희들이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혹시 인천지검 연결이 돼 있는지요? 예. 자, 그러면 인천지검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던 유병헌 씨가 지금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또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2달짜리를 6달짜리로 늘려서 유병헌 검거작전에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은 나섰는데 아니 6월 12일 날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새벽 3시인데도 검찰 움직임 뒤에 차도 지나가고 상당히 바빠진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밤중이지만 이곳 인천지검 주요 수사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4층에 있는 이 특수수사부뿐만 아니라 차장검사 방 등이 있는 7층도 지금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요. 또 이곳 인천지검 주변에는 경찰 버스 그리고 경찰차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을 이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관계자는 유병헌 씨 추정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서 국과수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아직은 유병헌 씨 시신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검찰도 경찰을 통해서 DNA 분석 결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얘기는 듣고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을 지금 다시 발부받아서 유병헌 씨 잡기, 유병헌 구속영장 이후에 유병헌 검거작전에 좀 총력전을 펼치는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취재진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제 오전에 검찰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그리고 법원은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병헌 씨 추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유병헌 씨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해서 검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었는데 지금 이 경찰에서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검찰 입장에서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어제 오전까지 영장을 청구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검찰 측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도 어제 저녁에서야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경찰에서 들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 인천에 있는 경찰도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곳 인천 지역에 있는 인천 광수대에서도 YTN 보도를 보고 유병헌 씨 추정 시신 발견 소식을 알았다. 지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힐 정도였습니다. 인천 광수대도 지금 그 유병헌 씨 일가 추적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수사팀이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유병헌 씨 추적의 키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서야 알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떻게 된 일인지 검찰은 지금 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12일은 검찰이 금수원에 대한 2차 진입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1일 날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12일까지 금수원 2차 진입을 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순천에서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권준기 기자, 검찰 상황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 반이 다 돼갑니다만 검찰 불이 환하게 밝힌 상태에서 혹시 권준기 기자 구원파 측도 좀 취재를 했습니까? 구원파 측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권준기 기자 어떻습니까? 구원파 측은 이 유병헌 시신 추정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앞서 이승현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이 몇몇 기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구원파 입장에서는 유병헌 씨의 시신이 아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병헌 씨 그러니까 구원파 신도들이 마지막으로 그 유병헌 씨를 본 시점과 그리고 유병헌 씨의 시신 상태를 대조를 해보면 좀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까지는 적어도 순천 별장에서 신도들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6월 12일에 발견됐을 당시에 반백골 상태로 발견이 될 수 있느냐. 따라서 2주 만에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부패가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유병헌 씨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병헌 씨가 발견될 당시에 주변에 소주병, 막걸리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유병헌 씨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발견 당시에 술병이 옆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유병헌 씨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하나 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금수원에 있는 누군가는 만약에 유병헌이 살아있다면 계속 연락을 했을 겁니다. 조력자도 있다는데 그런데 그 조력자들이 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날 아니면 죽은 것으로 추정된 날 이후에도 나 연락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조금 얘기가 좀 달랐던 건데요. 자, 그리고 유병헌이 왜 혼자 발견됐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니 항상 주변에 조력자 없이는 못 도망 다닌다는 이른바 황제 도피를 한다는 사람이 돈도 잔뜩 있고 주변에 뭐 돕는다는 여성도 있고 뭐 신엄마 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망했을 때는 혼자였던 건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취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구원파 측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병헌 씨와 최근까지 가장 최근에 언제까지 연락이 됐고 그리고 주변 조력자들은 언제 어디에서까지 유병헌 씨와 같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실제로 유병헌 씨 시신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원파 측에서는 유병헌 씨와 연락을 5월 25일
순천 별장에서 도주를 한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검찰도 최근까지 여러 조력자들을 검거했지만 사실 5월 25일 이후에 유병헌 씨와 같이 있었다는 사람은 검거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검찰 입장에서도 5월 말 그리고 그 무렵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구원파 신도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했을 때 여러 가지 교신이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통화 내역이 뚝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게 맞다면 실제로 유병헌 씨 주변 조력자들도 이후에는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검찰이 지금 3명을 추가로 공개 수배를 했는데 양혜정 씨와 그리고 김엄마 그리고 신엄마의 딸인 박수경 씨인데요. 하지만 이 3명도 유병헌 씨와 같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순천별장에서 도주를 한 이후에 전주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뒤로 금수원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지금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김엄마 같은 경우도 유병헌 씨와 같이 다니기보다는 금수원에서 어떤 총괄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병헌 씨와 직접 같이 다닌 사람은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유병헌 씨와 가장 최근까지 누가 같이 다녔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유병헌 씨의 시신이 맞는지 여부를 좀 더 파악하는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 정도로 봤을 때는 적어도 6월 12일보다는 한 보름, 한 달 뭐 이렇게 되는데 보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아니 보름 이후 전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나랑 같이 있었는데라는 사람이 있다면 유병헌일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자, 순천 장례식장 화면 잠시만 좀 볼 수 있을까요? 권윤 기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각 순천에 있는 순천 장례식장 모습인데요. 지금 분향소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저 안에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있습니다. 유병헌인지는 100%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부랴부랴 지금 검경 관계자가 순천 장례식장으로 와서 시신을 이 변사체를 이송해 가려고 합니다. 이송하려는 이유는 DNA가 맞다, 거의 일치한다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는 분석 중이라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카메라 기자들 모습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순천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송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다면, 자, 권준기 기자, 맞지 않다,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맞다, 유병헌이 진짜 맞다. 인천지검에 있으니까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장 다시 발부받았어요. 아니 그럼 만약에 맞는다면 검찰 수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도 궁금할 텐데 일단은 정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맞다라고 판가름이 날 경우에는 검찰의 이 선택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신병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사망을 한 상태로 판가름이 날 경우에는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유병헌 씨 추적 작업은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유병헌 씨에 대한 추적 작업은 완전히 지금 만약에 사망이 확인되면은 더 이상 추적 작업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추적 작업은 종결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병헌 씨의 장남, 차남, 유대균 씨, 유혁기 씨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 대한 추적 작업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새벽 3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인천지검 상황 권준기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권준기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